생각보다 계약률이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국부동산원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거래량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사실 잘 알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게 거래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래량을 잘 분석을 하면요, 반등 시기가 또 어떤 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양하면은 아파트 단지 계약률이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계약률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2년째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거의 거래 절벽 수준인데, 이 거래 절벽에서 또 언제까지 이게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늘면 가격 상승을 수반한다. 그렇죠. 거래량이 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이 수반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예. 그리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면 이게 또 중요하겠죠. 지속적으로 늘면 어쨌든 우리가 거래량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가격과 연동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제 좀 잘 익혀야 돼요.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전국입니다. 전국. 어쨌든 지금 보시는 지표가 말해주는 거는 이 5년 동안 평균치 거래량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22년, 23년, 24년 거래량은 5년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의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광주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거.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그 카테고리를 이 세 개로 일단 나눠서 봤어요. 이 세 개만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거래량 보는 데이터를 굉장히 똑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맨 밑에 거는요, 그 아파트 매매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유형 중에서 매매로 한 거. 이것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고, 이 파란색은 뭐냐면 대부분 빨간색을 많이 봐요. 유튜브나 뉴스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요, 아파트 거래입니다. 아파트 거래.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파트가 소유권이 변동되는 사례가 매매도 있지만 또 다른 사례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판결, 교환, 증여, 그리고 뭐 분양권 전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분양했을 때 계약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계약들까지 포함한 거래 내역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거래가 있고, 아파트 매매는 요 안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맨 위에 거는 이제 주택 거래거든요. 주택 거래. 아파트 외의 주택. 예, 보니까는 예전에는 이렇게 좀 간격이 좀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간격이 거의 없고 아파트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빌라나 뭐 다가구나 뭐 단독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거래의 90% 이상이 전부 아파트 거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또 84%, 85% 이랬는데 이게 점점 거래가 주고 있어요. 거의 아파트 위주로 지금 거래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광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량. 여기 보니까는 여기가 21년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22년도, 그리고 23년, 그리고 24년 3월 달까지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21년도에는요. 한 달에 평균 2,3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 2023, 2024년도에는 평균 1,200에서
300건 정도, 요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21년이 평균 2200이니까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죠, 거래량이.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2024년도에는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거는 유형별 거래량을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 사이에 거래량이 뭐가 있냐,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요 사이에 거래가 어떤 거라 그랬죠?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최초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판결, 교환, 증여는 많이 없어요. 비중이 대부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라던가 최초 공급 계약, 우리가 이제 분양하면은 당첨돼 갖고 계약하러 가잖아요. 그게 최초 공급 계약이거든요. 그 거래량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21년, 22년도에는 분양을 정말 많이 안 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거의 다 합쳐도 4,000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요 사이에 있는 그 거래량들은 최초 공급 계약보다도 분양권 전매 거래가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 이후에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때는 이제 분양이 많았잖아요. 2023도에 9,350, 그리고 2024년도에는 8,647세대를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요 사이의 거래량들은 최초 공급 계약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좋게 요 사이, 여기 지금 제가 색깔 열심히 칠하고 있죠. 요 사이의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은 요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표로 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여기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요거는 2018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아파트 매매를 제외한 거래량이죠. 아파트 매매 외 거래량이죠. 여기 써놨죠. 외 거래량. 뭐냐면은 매매는 빼고, 요거는 빼고,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최초 공급 계약. 거의 대부분 이제 분양권 전매, 최초 공급 계약. 요게 거래량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상속, 경매, 공매, 수용은 이 거래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해하신 거 맞죠? 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만약에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 가실 거예요. 어쨌든 방금 전 데이터 21년도부터 제가 22년도까지는 분양을 많이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이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다. 분양권 전매 거래량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그 최초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 이 데이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좀 자세히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얼마 전에 분양했잖아요. 민간공원 특례사업들이 분양을 했는데 계약률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데서는 계약이 되게 잘 됐다, 선방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다 100%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1년도 1월, 2월, 3월 달에 거래한 그 거래량을 보면서 계약률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유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2024년 1월, 2월, 3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떠 있어요. 아파트 매매가 3월 달로 볼게요. 1,475건이 일어났고요. 전체 아파트 거래가 2,002건입니다. 그러면은 2,002에서 1,475를 빼면은 527인데, 이게 아파트 매매 외의 거래량이죠. 이게 분양권 전매라든가 최초 공급 계약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5월 달이라서 3월 달 것까지밖에 못 봐요. 왜냐면은 신고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3월 말까지 거래된 거는 이제 4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 이 데이터가 공시가 되는 거는 5월 달에 공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3월 달에 분양한 단지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곡공원, 송암공원, 봉산공원이 정당 계약이 3월 달이죠. 이때 계약을 해서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지의 분양 세대수를 보니까는 3,426세대예요. 그런데 아까 거래량이 얼마였죠? 527건이었습니다. 527건. 3,426세대 중에 527세대?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비교를 하면은 계약률이 15.38% 정도 된다, 평균.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광주잖아요, 광주. 광주는 5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5개의 구.
5개 구가 있는데 지금 뭐 일곡은 북구, 송암은 요거는 남구, 그리고 봉산이 광산구잖아요. 그럼 서구, 동구 수치는 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구, 동구 수치를 좀 빼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동구 수치를 좀 빼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15.38%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아파트 외 거래량 24년 3월달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남구가 33건, 북구가 336, 광산구가 7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 보니까는 아까는 527건이었는데 동구 서구 나눠 보니까는 440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전체가 3,426세대 중에 440건 나누니까 계약률이 12.8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계약률이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국부동산원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최초 공급 계약이 분양 계약이 맞냐 물어봤더니 맞대요. 어쨌든 맞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수치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건데 수치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실수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한국부동산원에 공표된 거래량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계약률이 이렇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남 자이포레나 중앙공원 이 계약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모델하우스에서 뭐 40% 계약됐다, 50% 계약됐다 하는데 사실 이게 5월 달에 정당 계약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계약률을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으려면은 이게 7월 달 자료를 봐야겠죠. 7월 달. 그래야 5월 달 최초 공급 계약 거래량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좀 다시 눈여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다시 보냐면은 과연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거래량이. 진짜 반토막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토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시장이 바뀌었다. 규제가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반토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당시의 시장 규제와 그리고 22년, 23년, 24년과 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은 제일 큰 게 다주택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 다주택자 규제가 제일 클 텐데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취득세 중과, 보유세 증가, 그리고 대출 규제, 뭐 DSR, 요즘에 뭐 스트레스 DSR도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이 풀리기 전까지는요 3개월 이상 거래량이 2,000건 이상, 예전처럼 2,000건 이상 이렇게 거래가 찍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수치다. 불가능한 수치. 지금 현재 수치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3개월 이상 1,500에서 1,800건 정도 이상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 수치를 잘 눈여겨서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오늘 본 자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현황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카테고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뜹니다. 오늘 본 거는 아파트 거래 현황,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요 두 개를 본 거거든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부동산원 들어가서 이 통계뷰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 클릭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